자, 다음으로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납부한 세금이다. 그럼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냐? 자, 법인 기업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기업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법인세는 중간에 한번 먼저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먼저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예납세액을 미리 납부했을 때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12월 30일이 돼서 결산일이 되면 실제 법인세를 계산을 해서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을 처리하고 법인세 비용이 처리하게 됐을 때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는 결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에서 중간 예납세,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1년 동안에 발생한 법인세 비용에서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을 빼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선납세금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이 되어서 우리가 1년이 아직 결산일이 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법인세를 미리 납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에 예납세액을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고 하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건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50만 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12월 31일이 되어서 결산일 날 1년간의 법인세를 계산해 보니 법인세 비용이 총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올해 회계기간 단기 회계기간에는 법인세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1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고 그 중에서 중간 예납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이 있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상계 처리하게 주게 됩니다. 그럼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미리 납부했고 지금 결산일 시점에서 바로 납부를 못하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부채로 50만 원 처리하게 되면 되겠죠. 자, 2월 달이 되어서 3개월 지나기 전에 나머지 미지급 세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미지급 세금은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에 상계 처리해서 없어지게 되고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대변에 현금을 감소시켜주면 올해 법인세 비용은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법인세 말고도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게 되죠. 근데 이자를 뭐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은 100만 원에 대해서 3%다. 1년 이자가 라고 하면 1년에 3만 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자를 받은 걸 계산해 보면 3만 원보다 적게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세로 미리 세금을 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업에서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자 몇 퍼센트 띄냐면 15.4% 띱니다. 그래서 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1,540원은 선이자로 이자가 발생하는 즉시 이자 소득세로 떼간다는 거죠. 자, 그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미리 띄어갔다. 자, 이자 수익 만 원이 발생했는데 법인세 원천세액 먼저 선이자를 떼어가는 것을 법인세 원천세액이라고 합니다. 1,540원을 제외해서 나머지 잔액만 통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수익은 만 원이 발생을 한 거죠. 만 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15.4% 먼저 세금을 띄어가서 선납세금으로 1,540만 원의 세금이 발생되고요. 그다음 보통예금으로 8,460원, 1,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선납세금도 역시 나중에 결산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인데요.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상품을 매입할 때 내게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하고요. 요건 나중에 결산 시점 이후에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세무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3-1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웃백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5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원래 음식인데 여기에 5,0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붙어서 55,000원에 최종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5,000원은 나중에 기업에서는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 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이 있었고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2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게 아니죠. 이거는 비유동자산이죠. 자,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1년 이내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다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러한 자산들은 다 유동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1년 기준이다. 2년은 2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은 비유동자산이다. 자, 다음 문제.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장기 미수금인데 1년 이내에 결산일 기준으로 현금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다음 2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맞죠. 자,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유동자산이 되려면 아무 때나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단기니까 단기라고 하면 1년 이내를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 우표나 수입인지. 자, 수입인지는 수수료로 처리한다라고 했었고, 우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신비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편지를 붙일 때 우리가 우표 예전에 붙였잖아요. 자, 만기가 6개월인 타인 발행 약속어음이다. 타인, 다른 회사가 나한테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요거는 받을 어음이 되겠죠. 유동자산이긴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출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보통예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이 된 보통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다. 은행이 발행해서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기간 종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자,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예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 맞죠?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7월 1일 날 수취해서 내년 10월 말에 현금으로 실현될 받을원.
요것도 내년 12월 31일이 기준이면 10월 다음 결산일 전까지 현금화가 될 거니까 유동자산이 맞을 거고,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서 2년 후에 매각 예정인 회사 주변의 땅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처분하는데 1년을 초과해서 걸리게 되네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5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 7개월이 남았죠. 그래서 얘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산 거니까 회사 주변의 땅을 투자 부동산,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자, 7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회사의 주식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 1년 이내이냐, 1년 초과이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상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당좌자산 4개가 있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자, 재무상태표상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항목이 아닌 것은,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상품 매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도 당좌자산에 해당되고, 보통예금도 당좌자산에 해당되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보통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고요. 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당좌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